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스타드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전반기 막바지부터 경기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더니 후반기에는 꼴찌 앙제를 2대1로 잡은 것을 제외하면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상대가 모나코와 마르세유로 까다로운 상대이기는 했지만 초반 돌풍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 로리앙의 공격 패턴은 속공과 측면을 이용한 크로스입니다. 칼룰루도 적극적인 오버래핑으로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크로스를 자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렌이 중앙을 장악하더라도 로리앙의 공격 플랜에는 큰 문제는 없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죠. 경기력과는 별개로 최근 3경기에서 5골이 나오면서 공격진이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수비인데 속공을 위해 중앙 점유율을 내주는 양상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데다 측면 수비수들이 비운 자리도 상대의 공격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와는 달리 네브리스가 돌아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뎁스가 얇은 팀이라 주전 수비수들의 수비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렌은 파리 생제르맹까지 1대0으로 잡아내면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와의 컵대회에서는 0대1로 패하면서 아깝게 탈락했지만 3위를 탈환하기 위한 플랜 자체는 꽤 순항하고 있는 모습. 다만 3위를 확실하게 차지하려면 원정에서의 기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1무 2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것이 사실. 원정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이 보이는데 로리앙이 크로스로 박스를 직접 타격하는 것에 능합니다. 결국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격진이 힘을 내주어야 할 전망. 테리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아미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공격진의 파괴력만큼은 원정에서도 유효합니다.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무력하게 물러난 경기는 없었으며 지난 경기에서 퇴장으로 결장한 보리게우드도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로리앙은 전반기 막바지부터 수비진의 난조가 상당히 심했고 렌도 원정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늘어나면서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로리앙의 좋지 못한 페이스 때문에 렌이 승리를 점쳐도 무방한 경기이기는 하나 스코어 접근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맨시티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시티는 리그가 아니라 FA컵이지만 허투루 보낼 수는 없는 일정, 아스날과 리그 경기 2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선두, 탈환을 위해 이 경기를 스파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홀란드를 조기에 빼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주전들이 체력을 최대한 세이브하려는 모습입니다. 데브라이너와 로드리도 77분에 빼주면서 전력을 최대한 세이브했습니다. 리그 경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은 있을 수 있어도 앞서 언급한 세 선수는 선발 출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데브라이너가 막히는 경우에는 홀란드까지 침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전에서 프레드에게 데브라이너가 제어당하자 홀란드의 영향력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패배를 당하기도 한 상태죠. 중원 전력들을 대부분 주전으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맨시티가 압도적인 양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균도안이 빌드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인 것은 사실이나 해당 방식은 수비적인 리스크를 꽤 져야 합니다. 아스날은 맨유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우승의 7분 능선은 넘었습니다. 일정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인데 이 경기 이후에는 일주일의 휴식을 가지고 감독이 경질된 에버튼을 만나는 일정입니다. 중원에서는 엘레니의 이탈로 인해 파티를 다시 선발로 출전시키거나 로콩가를 6번 롤로 쓰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로콩가가 원볼란치를 설 때는 제한급의 경기력을 보였다는 점과 일정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콩가보다는 파티의 선발 출전이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중원의 안정성은 로콩가가 나설 때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키비오르의 데뷔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매치입니다. 키비오르가 로콩가와 파티 대신 6번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가 맨시티의 맹공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스날과 맨시티 모두 일정이 일주일 간격이라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아스날은 신입 수비수의 퍼포먼스가 변수이며 맨시티도 아스날의 중원을 압도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고 아직까지는 맨시티가 아스날이 하는 축구의 상위호환 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알메리아 대 에스파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메리아는 발렌시아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전력 차이는 큰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점을 따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원정에서 여전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올 시즌 거둔 리그 승리를 모두 챙기는 등 홈에서 굉장히 강한 편, 다만 홈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득점력에서는 홈에서 14골, 원정에서 6골로 득점력 차이가 큰 편이나 홈에서는 세트피스가 더 잘 통했기 때문으로 운이 다소 따라준 기록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올 시즌 세트피스 수비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 세트피스에서의 성과를 기대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에스파뇰이 공중볼 위주로 빌드업을 하는 팀임을 감안하면 수비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두 팀의 경합 성공률에 큰 차이는 없고 홈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3번밖에 없을 정도로 홈강세가 수비에서 나타나는 유형이기 때문이죠. 에스파뇰은 베티스를 1대0으로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친 스타일로 점유율은 내주되 좋은 찬스는 내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대 득점을 0대로 유지시키는 데 성공했고 역습으로 상대의 기동력 저하를 공략한 것이 승점 3점으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거친 스타일을 자랑하는데 빌드업을 주로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는 거친 스타일을 이용해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번 매치 알메리아의 득점 비중에 세트피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에스파뇰도 세트피스에서 벌써 두 자릿수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도 알메리아가 에스파뇰에게 큰 차이가 없어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롱볼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정교한 숏패스 위주의 빌드업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기대 득점 대비 공격진들이 나름대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다득점에 가까운 빌드업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메리아의 승리를 점칩니다. 에스파뇰이 거칠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잦은 세트피스 허용이 될 것입니다. 두 팀이 오픈 플레이에서는 정확도 낮은 롱볼로 일관하는 것을 감안하면 다득점 양상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알메리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